내 아빠에게 두 번째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아버지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외동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1살 많은 언니가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저희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동시에 다른 가족과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 생활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남자가 두 가족을 동시에 꾸리면서도 30년 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두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영이고 올해 30살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무역회사에 다니시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요. 출장이 정말 많으셔서 한 달의 절반은 집에 안 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의 출장이라는 건 사실 다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 가족은 30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바로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제가 모르는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40대 정도로 보였고 저를 보는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김소영 씨 맞나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혹시 아버님이 김동수 씨 맞나요? 저는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 성함까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네, 맞는데요. 아버지를 아세요? 그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실은 저도 김동수 씨의 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죠. 그분은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993년생이에요. 소영 씨는 1994년생이시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에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뒤에 소영이 20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소영이라는 동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잠깐요. 동생이라고요? 저는 외동딸인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시더니 소영 씨도 외동딸인 줄 알고 계셨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 씨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1992년에 은지 씨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93년에 은지 씨를 낳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지 씨 어머니에게는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출장이 많다고 했대요. 그리고 1993년 은지 씨가 태어난 바로 그 해에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와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제가 태어났고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아버지가 거의 동시에 2번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서로 다른 여자와 말이에요.
은지 씨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회사 일로 출장이 많아서 일주일에 3-4일 정도만 집에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영 씨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나 봐요.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3-4일 계시면 나머지 3-4일은 은지 씨 집에 계신 거였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두 가족을 오가며 살아온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화가 났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요? 은지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모르세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은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항상 출장을 간다고 하시면서도 출장지에서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다른 여자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사실 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출장을 가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장을 간다고 하시고 집을 나가시더니 다른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봤더니 아버지가 그 집에서 다른 여자분, 그리고 젊은 여자분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젊은 여자분이 나오는 걸 보고 따라와서 말을 걸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소영 씨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지 씨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죠. 소영아, 지금 어디 있어? 아빠, 저 동대문 시장에서 엄마랑 장 보고 있어요. 그래? 아빠 출장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야. 저녁에 맛있는 거 해달라고 엄마한테 전해줘.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속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지금 정말 출장 가셨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지 씨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바로 만나기로 했죠. 은지 씨가 은지 씨 어머니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분이 오실 거예요. 엄마가 꼭 만나봐야 할 분이에요. 누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은지 씨가 은지 씨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오셨어요. 문을 열고 두 어머니가 서로 마주본 순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나,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동수 씨의 아내 정미경입니다. 은지 씨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김동수 씨의 아내라고요? 네. 혹시 저희 남편을 아시나요? 아시냐고요? 김동수는 제 남편인데요. 그 순간 거실에는 정말 무서운 정적이 흘렀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다른 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셨어요. 다른 딸? 다른 딸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제가 은지 씨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아버지가 30년 동안 두 가족을 오가며 살아왔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죠. 은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다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30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어요. 은지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있던 우리 모두는 긴장했어요.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소영아, 엄마는?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완전히 굳어버리셨어요. 거실에는 우리 어머니와 은지 시어머니, 그리고 저와 은지 씨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상황을 다 파악하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어서시더니 아버지께 다가가셨어요.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서 계시기만 했어요. 아빠, 제가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소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가 절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은지 언니를 만났어요. 아빠의 다른 딸 말이에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셨어요. 1992년에 미경이와 결혼했어. 그때 나는 정말 미경이를 사랑했어. 그런데 1993년에 현재 내 엄마를 만났어. 그때 내 엄마를 보는 순간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결혼할 때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두 사람 다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지 씨가 물었어요. 나는 두 가족을 모두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출장이 많은 일을 한다고 거짓말했어. 3-4일씩 번갈아가며 두 집에서 살았어. 30년 동안요?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30년 동안. 매일매일이 거짓말이었어.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정리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이 태어나고 가족이 되고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게 되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빠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소영아, 너희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지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때 은지 씨 어머니가 일어서시더니 아버지께 다가가셨어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뺨을 때리셨어요.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우리 어머니도 일어서시더니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계속 미안해, 미안해라고만 반복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은지 씨가 말했어요. 선택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나는 선택할 수 없어.
너희들 모두가 내 가족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지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나는 두 가족을 모두 책임지고 싶어.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두 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소유물이에요? 우리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은지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또다시 미안해라고만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결정하세요. 우리 모두 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은지 씨도 말했어요. 두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알겠어.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나는 미경이를 선택하겠어. 그 순간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미경이가 먼저였어. 그리고 은지가 첫째 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일어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은지 시어머니 미경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소영이도 당신 딸인데. 미경아, 내가 결정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이와 연락은 끊지 않을 거야.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요? 우리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을 해놓고 또 양쪽 다 챙기시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은지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요. 소영이 언니도, 언니 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모두 다 아파하고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은지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지쳤어요. 아빠가 결정하셨으니까 이제 끝내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영아, 짐 싸자. 우리 나가자.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제가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쌀 때 은지 씨가 따라 들어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건 아빠가 판단하신 거야.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언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매야.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은지 씨가 제 품에 안기면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뛰어나오셨어요. 소영아, 엄마, 잠깐만.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소영아, 아빠가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저는 차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도 울고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외할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소영아,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물어봤거든요. 소영아, 너 이사했다면서? 왜? 그냥. 집안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아빠야.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아빠가 너를 만나고 싶어. 안 될까? 어머니가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파요. 알겠어. 아빠가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몇 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고, 저도 새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지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은지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언니 보고 싶어서. 너희 아빠는 뭐래? 아빠도 언니 보고 싶어 하세요. 맨날 언니 얘기만 해요. 그래? 그럼 아빠는 잘 지내시나? 아니요.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밤에 혼자 울기도 하시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도 힘들어하고 계셨구나. 언니, 우리 가족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은지야.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매야. 그래요. 언니가 있어서 좋아요.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은지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많이 컸구나. 어머니도 은지 씨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소영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건 더 힘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시간이 답을 줄 거야. 정말 시간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아버지와도 가끔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소영아, 아빠가 많이 변했지? 네, 예전보다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아빠, 저도 이제 많이 컸어요. 모든 걸 이해해요.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지 씨와 저는 정말 자매가 됐고 두 어머니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하지만 이제는 더 현명한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란 게 꼭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죠.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빠에게 두 번째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